오늘 이제 카카오페이까지 상장을 완료를 하면서 사실상 계열사, 그러니까 카카오 계열사가 무수히 많지만 그룹 내 규모가 큰 기업들은 이제 다 증시에 입성을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카카오 그룹 시총이 총 120조 원에 육박을 하고요. 5개 계열사 상장주만 해도 이미 시가총액이 현대차를 뛰어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카카오 엔터라든지 향후에 카카오 모빌리티 정도는 상장 가능성이 좀 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올해 2020년 전후로 상장한 이제 카카오 계열사들보다는 확연하게 분명히 규모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설령 그 기업들이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카카오 내 상장 관련 모멘텀은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면서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실렸죠. 대략 지금 2,400억 정도가 하루 거래 대금이 실린 상황인데 일단 공모가가 9만 원이었습니다. 공모가가 9만 원이었는데 바로 상한선인 18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 엄청난 변동성을 좀 동반을 했습니다. 고가가 19%, 저가가 마이너스 10%, 대략 위아래로 30%가 흔들리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5조가 되는 종목인데 이 정도까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나 싶긴 합니다. 물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장 전에 말이 많았죠. 워낙에 미확인 유통 물량도 많기는 했고요. 외인의 미확약 비율도 74% 정도 수준에 좀 달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과 이 팽팽한 좀 줄다리기를 하면서 첫날에 엄청난 관심이 모아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중에 시장 자체도 카카오페이로 수급들이 좀 다 쏠리면서 오히려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은 흐름까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약 25조 정도인데 향후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글쎄요, 사실 이 여러 측면을 다 검토한다 하여도 조금 비싸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재무제표만 보시더라도 21년 당기순이, 그러니까 지금 반기 기준으로 해서 27억으로 흑자 전환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사실 외형의 성장은 크게 변함이 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장을 위해서 최대한 좀 수익성에 비중을 좀 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수익 관리를 좀 비용 관리 측면을 좀 한 것 같고요. 사실 여러 사업 중에 지금 카카오페이가 내년 출범 예정인 이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이 가장 지금 주요한 모멘텀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카카오뱅크와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두 기업 중에서 승자가 카카오 그룹 내 대표적인 좀 금융주로 자리를 잡을 것 같고요. 예상을 해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국에 일단 결과만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결국 둘 중의 승자는 저는 조금 더 길게 보면 카카오뱅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향후 한두 달 정도는 카카오페이가 이 상장 모멘텀 그리고 내년에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손해보험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지금 시점부터 상당히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그러니까 12월까지는 카카오 그룹주 내에서 분명 리딩 역할은 카카오페이가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성장 속도가
저는 더욱 빠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고요. 가장 제가 카카오뱅크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는 바로 올해 실적 성장 속도입니다. 이미 반기 기준으로 해서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 700억 수준이 나왔습니다. 이게 좀 왜 유의미한 내용이냐면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가장 파이가 큰 대출 규모 중에서 가장 파이가 큰 주택담보대출 없이 그냥 일반 소매금융만으로도 이미 지방은행에 버금가는 순이익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는 향후 무궁무진한 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 이 자체가 이미 플랫폼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을 대부분 흡수한 상태고요. 거기에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10대 고객에서 가장 가파른 고객 점유율 확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분명히 플랫폼 접근성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카카오뱅크가 미래 점수를 더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관점입니다. 개인적으로 결국 미래 충성 고객 확보는 이미 카카오뱅크가 한참 앞서 있다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단기 관점에서 분명히 페이의 우세가 있겠지만 결국 1년 이상 지켜본다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카카오페이보다는 카카오뱅크가 결국 그룹 내 금융 리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접근 시점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일단 카카오페이가 상장하면서 그룹 내 재료 소멸 얘기, 그리고 뭐 증권사 목표가 하향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카카오뱅크가 사실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죠. 결국 기관에서는 단기적으로 카카오페이 쪽으로 좀 힘을 몰아주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변동성을 활용해서 아무래도 물량을 좀 줄이기 위한 액션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뭐 대표 계열사들 상장으로 인한 재료 소멸 노이즈는 분명히 한동안 더 이어질 거라고 보는 관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라인, 5만원 라인을 깨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큰 음봉이 연속해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 하단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파동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카카오 그룹주 내에서 수급 고임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기가 내년 1분기 정도부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까지는 이제 카카오페이의 손해보험업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시장에서 더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뱅크는 조금은 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정말 시드머니가 많은 투자자분들이라면 기회비용이 역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1분기 이후에 적어도 4월부터 천천히 모아가는 그림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중에서 선택을 하자면 카카오뱅크 쪽으로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